좀 닫을래? 아,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경영학 들어갈 텐데 먼저 인트로덕션 우리 가볍게 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보면은 이거 맨날 하던 얘기잖아. 내가 하던 얘기니까 그냥 건너갈게요. 객관식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효과적 공부 방법론 얘기하는데 항상 요거는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경영학이라는 게 실제 현실적 학문이야. 현실적 학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론적 프레임을 가지고 응용 못하면은 돌발 문제 같은 게 너무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좀 전에 제가 현실적 학문이라고 얘기했듯이 경영학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막말로 좀 할게요. 개소리야. 경영학적 마인드가 어디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학적 마인드라는 건 없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경영학적 마인드가 있어서 어떻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현실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업 활동과 연계된 것들을 계속하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서 나도 놓치고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체계화 시켜 놓은 게 경영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계화시킨 이론적으로 분류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적 마인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친숙도를, 학문적 친숙도를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한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잖아. 학교 같으면 거기 여기서부터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데 수험생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 이론서 딸딸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할 거는 객관식 수업인데 객관식 수업은 일단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이론 중심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심화반에서 이론하고 옆에 날개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연계시켜서 봤죠. 이제 문제만으로 그걸 역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형태 패턴이 계속 나와. 경영학 시험은. 대신에 이제 조금씩 바꾸죠. 그러니까 지문들이 이거 내가 맞았네 하고 동그라미 칠 게 아니라 전체 지문들을 공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지문들을. 그런 식으로 가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식 수업에서는 예습은 꼭 하고 오세요. 객관식 수업에서는 최소한 개념 정리 문제만, 교과서가 OX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요 순서로 각 챕터가 이루어질 거야. 각 챕터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 문제만 풀고 와. 개념 정리 문제. 그러면서 나랑 같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온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가 좀 해줄 거야. 그리고 심화 문제에서는 지문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학습. 그래서 심화 문제에서 CPA 시험이나 뭐 7급 감사직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일부는 내가 제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들은 내가 제낄 거야. 제끼겠지만 우리가 접하고 푸는 문제들은 지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별도의 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때는 지문 학습을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습하고 전체는 꼭 뭐 해줘야 돼?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뭐 경영학의 효과적 방법론 내가 써놓긴 했지만 없어. 수험생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은 많이 보는 놈 못 이깁니다.
많이 보는 놈 못 이기니까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론이 있다 얘기하는데 다 사기야. 결국에 많이 본 놈 수험 생활은 곰처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3개 감각기관은 꼭 같이 움직여야 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떠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자기께 됩니다. 자기께 되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기존에 출제했던 패턴들을 좀 봅시다. 패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9급하고 내가 7급을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놨어요. 비교를 좀 해놨는데 큰 의미는 없어. 큰 의미는 없고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을 보기에는 9급이 오히려 더 어려웠네. 어떤 학생들은 7급은 7급답네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7급이 오히려 9급보다 쉬웠다. 9급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교수들이 출제할 때 너무 기초적인 거를 9급에 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공부했던 것들이다 보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나오니까 오히려 당황스러워진 거. 당황스러운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에 뭐 교양 과목 같은 거 가르칠 때 할 때의 형태로 9급 시험을 냈고 그다음에 전공 과목 같이 낸 게 7급이에요. 그러니까 교양에서 뭐 경영학에 뭐 철학적인 거 막 집어넣고 섞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9급에 나와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어렵게 느껴졌던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 문제 경영학 교수들이 딱 보면 문제가 7급이 9급이 구분이 되네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거지 교수 입장은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시에 다 공부를 해줘. 거기 나는 9급 공부하니까 9급 형태만 볼 거야. 난 7급 공부하니까 7급 형태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경영학이. 그래서 내 신조가 이거야. 기본 이론반 심화반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줬지만 내 수업이 다른 어떠한 경영학 수업보다 조금 어려울 거야. 근데 내가 강조하는데 이런 게 있어. 공부할 때 조금 어렵고 시험장에서 쉬운 게 나아. 공부할 때 쉽고 시험장 가서 어려워지면 그거는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 놓고 시험장 가서 쉽게 풀고 기분 좋게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도 아마 내 책이 최근에 개정된 책인데 그 2024년도에 있었던 경영학 관련 모든 시험에 중요 문제들은 다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풀어 보면 벗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내가 시험 대신 봐주는 건 아니잖아.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먼저 경영 일반하고 전략은 여러분들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2024년도만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2024년도만 보면은 경영 일반하고 경영 전략까지 합쳐서 총 4문제가 나왔어. 근데 7급에서는 2문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요 파트는 알고 시작하겠자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기초 세팅을 조금 더 물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일반적 측면에서는 뭐 7급에서는 안 나왔는데 9급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전략 경영이 근데 의외였어. 7급에서 전략 경영이 거의 모든 시험에서 2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전략 경영 파트는 여러분들 한 2문제 나온다 생각하는 게 맞아. 전략 경영 파트는. 그리고 시사 뭐 국제 경영 파트가 나오는데 뭐 아주 단순 논리 문제들이야. 이건 땡큐한 문제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국제 경영 파트에서. 그래서
뭐 경영 일반에서 경영 일반, 경영학 개론 쪽 합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전략 두 문제, 시사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공부하는 필요는 있어. 여기서는. 근데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한 요 정도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 그래서 네 문제 이상 안 나오는 파트고 대신에 경영 이론 쪽에서 한 문제 나와주면 땡큐한데 그건 원체 쉽잖아. 원체 쉬워서 땡큐한 부분인데 저게 거시조직론 쪽으로 하나 연계돼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영 조직론이 네 문제, 6문제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경영학과 교수들이 생각하기에 경영학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경영 조직론에서 찾아. 왜냐하면 기업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 관리해야지, 마케팅 관리해야지, 생산 관리해야지, 재무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회계 관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기본 세팅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개인 차원하고 동기부여를 그냥 묶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버린다라면 뭐 한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뭐 2020년대 초까지만 20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동기부여 한 문제, 개인 차원 한 문제 따로따로 나왔어.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지문상의 동기부여 이론하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의 이론들이 약간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나오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선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집단 차원에서 분명히 리더십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리더십은.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 간혹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갈등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원체 갈등 구조가 심하잖아. 갈등이나 권력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거시조직론에서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해줘.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근데 9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두 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렇게 분류는 해놨는데 인적 자원 관리 파트는 항상 우리가 뭐하고 풀어야 돼? 땡큐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야. 바뀔 게 없어. 그러니까 뻔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범위도 그렇게 여기 분류는 아주 중요하게 분류들은 하지만 범위도 적어. 범위도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무 파트 본 다음에 뭐예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하지. 이거라고. 그러니까 각각으로 뭐 따로 볼 필요 없이 그냥 네 문제. 그래서 의외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마 여기 6문제 내면서 우리가 인사 조직이라 그러거든. 이걸 같이 본다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케팅 하시는 분이 전략까지 같이 내요. 마케팅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생산 관리하는 사람이 계량 파트를 낼 때가 있고 근데 공모이나 이쪽에서는 안 내. 안 내니까 생산 관리하는 교수 한 명, 재무 관리하는 교수 한 명,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전공 한 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직 인사라고 봐서 이제 출제자가 아마 인사보다 조직 쪽에 더 많이 문제를 배정했던 것뿐일 거야. 그래서 보통 8문제 나왔죠. 여기서 보통 몇 개야? 7개지. 그러니까 묶어서 본다라면 여기서 한 올해는 3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볼 거야. 올해. 그럼 3문제 나온다라면 주로 어디서 나올까? 주로 확보, 평가, 보상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쪽에.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의외로 보상이 계속 안 나왔죠. 이게 특징이야. 그 여타 경영시험에서 보상 파트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
근데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이쪽에서는 안 나와 잘. 왜 그럴까? 보상을 기대하고 공무원, 군무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 파트에서는 이상하게 문제를 잘 안 내. 근데 회계사 시험이나 기타 다른 경영학 시험에서 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보상 쪽에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래서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상 대신에 유지나 개발 쪽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 같으면 여기는 범위가 원체 적으니까 그냥 다 외우는 거야. 그 중에 꼭 꼽으라면은 이제 평가하고 개발, 평가하고 개발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파트 보시면 먼저 기본 세팅에서 옛날에는 왜 포피라 그랬냐 하면 포 프로블럼 네 문제 나와서 포피라 그랬었어.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군무원 강의에서는 조요 문제가 안 나와 잘.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포피 중에서 제일 범위가 넓은 데가 어디예요? 제품 파트, 프로덕트 쪽 파트. 근데 여러분이 군무원인 만큼 어디도 중요해요. 제품하고 유통 이쪽 파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포피에서 전체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마케팅 일반 뭐 쭉 해서 전체적으로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험 문항수 따지지 마세요. 여기 비중이 이렇게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의외의 파트가 군무원 시험에서 왜 이렇게 소비자 행동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소비자 행동 파트에서 뭐 2022년도 제외하고는 매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와요.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고 다 그냥 쉬운 문제들이니까 빨리빨리 풀어도 충분해. 이 파트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파트가 생산 운영 관리하고 경영정보 파트인데, 경영정보 파트는 노무사 시험이면 두 문제, 군무원 시험이면 한 문제 내지 안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솔직히 운에 좀 맡겨. 시사적인 경영정보 용어들을 우리가 다 알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대신에 우리가 주변에서 나오는 뭐 요새 뭐 AI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얼마 전에 그 지난 토요일에 학회가 있어갖고 그 학회 가서 얘기하는데 막 누가 어디 출제더라고 그런 얘기도 우리 교수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 산다고 하면 뭐 얘기하는데 뭐 AI 관련해서 뭐 야 뭐 투자금 이런 것도 얘기도 해주거든. 그래서 뭐 무슨 사이트가 오픈했는데 인도네시아에 상장한다느니 뭐 어쩌니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요새 뭐가 뜬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는 다 AI야 그냥 AI니까 AI에 뭐 AR, VR 뭐 이런 개념도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SNS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개념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AI의 활용, 뭐 AI 특성, AI가 기본적으로 되려면 뭐가 필요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일상 상식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의외였지. 2023년도만 의외였는데 그것도 뭐 상식적인 용어들 물어봤었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내가 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때 좋았지. 오히려 좋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 문제 자체가. 그래서 나와도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재무 관리가 있구나.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파트 생산 운영 관리 파트인데 생산 운영 관리 파트에서는 내가 이런 거 외우라 그랬죠. 무조건 제품 설계, 그다음에 공정 설계, 그다음에 입지인데 뭐 입지는 뭐 잘 안 다루니까 그래서 제품 설계, 공정 설계, 공정의 유형 패턴, 그다음에 생산 관리의 전형적인 4대 목표가 뭐였지?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걸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수요 예측에서 약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거. 근데 뭐 가중 이동 평균법이라든지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든지 지수 평할법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계열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여기서 비중이 제일 커. 근데 의외로 9급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교수들이 생각하거든.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거 정리하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안 낸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에 충실하면 돼. 기본에. 그 다음에 생산 계획과 운영 통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통제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계량 경영 쪽이야. 계량 경영 쪽인데 다행히 이쪽 계량 경영 쪽에 복잡한 문제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총괄 생산 계획의 고려 요소, 그 다음에 MPS에서 MRP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주로 뭐 여기가 3개, 여기가 하나, 그 다음에 재고 관리 하나, 품질 관리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 정도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요 파트에서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개. 근데 솔직하게 속으로는 한 5개 정도 나올 것 같아. 5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6개 정도 생각하시고 비중 두고 공부를 하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파트지 회계하고 재무관리인데 이게 왜 싫은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알면은 돈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 솔직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회계나 재무관리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도 학교 다닐 때 재무관리 싫었어. 재무관리. 근데 그때는 너무 고난이의 뭐 밸류에이션 그런 거 따지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개론이야. 개론에서 어려운 거 물어볼 수는 없어요. 어려운 거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여러분들 경영학이잖아. 경영학에서 바라보는 거는 고객이지만 경영학은 그걸 고객을 바라보면서 기업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기업이 어떤 회사라는 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야? 재무회계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게 관리회계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뭐 재무제표 구성하는 5개가 뭐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아니야. 그러면 그 5개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여하튼 간에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야.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의 기본 공식들. 근데 그걸 맘먹고 어렵게 내려면 계정 과목 싸그리 몽땅 다 집어넣은 다음에 기본 공식 더하기 빼기 적용시키라고 할 텐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잘 안 내. 그래도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들 용어들은 몇 개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겠지.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결국에 회계적 장난질은 비용 갖고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항목들 어떻게 되는지 그건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도 뭐니 해도 현실적으로 이거 많이 들어오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 그게 뭐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3가지 현금 활동 뭐야? 영업투자 재무. 영업투자 재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관리회계에서는 이제 감가상각 따지는 거, 특히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같은 것들은 경영학 개론에서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가져가셔야 돼. 그러면서 손익분기 계산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남들이 평가 내리도록 하는 게 재무제표에 기반을 둬서 가져가는 게 뭐야?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재무비율 분석. 그래서 뭐 7급에서는 회계 파트에서 그냥 재무회계에서 2개, 그 다음에 9급에서 오히려 원가관리회계에서 3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요렇게 생각하시라고. 둘 하나 둘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라. 요 정도 생각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어. 의외로 재무비율 분석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수들이. 이게 기업 분석이니까. 근데 오히려 재물비율 분석이 쉬워. 몇 개만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재무관리. 어떤 학생들이 재무관리에서 한 5문제 나오잖아요. 때리려다 말았어. 2문제에서 많이 나와야 3문제야. 그러니까 뭐 2023년도 1문제밖에 안 나왔고 2문제, 1문제, 2문제, 3문제, 2문제, 1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1문제 나왔으니까 올해 그냥 2문제 정도 생각하면 될 거야. 2문제 정도. 근데 7급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 3개 정도 생각하면 좋은데 나와도 뻔해요.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무조건 하나 물어봐.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는. 그 다음에 기업 재무라는 게 뭐야? 결국에 투자 의사결정, 배당 의사결정, 자본 조달 의사결정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투자 파트로 물어볼 것인가, 연계시켜서 투자안으로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자본 조달 쪽으로 물어볼 것인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기타에서 1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로 공부하시면 파생상품 보지 마. 파생상품 보지 마시고, 파생상품에서는 그 보지 말라 그런다고 꼭 나오면 내가 망신스러우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게 기초상품이 뭐지? 기초상품, 주식, 채권, 통화, 상품. 요거 4개에서 비롯돼서 나온 게 뭐야? 파생돼서 나온 게 선물 옵션 수합 아니야. 그래서 선물 옵션 수합의 특징 정도 봐두세요. 특징 정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시면 돼요.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는데 뭐 좋은 말이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명심하고 살아. 알았지? 명심하시고 사시고 우리 문제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수험 생활할 때는 곰처럼 하는 거야. 곰처럼. 좀 지겨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빡세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명행사하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봐요. 대신에 너무 힘들면 한 3시간 정도만 바람 쐬고 와. 그거 빼고는 남은 2달 진짜 집중해서 하세요. 그렇죠? 그럼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다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은 나랑 같이 하고 제발 다른 과목 좀 열심히 좀 해. 특히 한국 사람이 필수 과목 있지. 그게 나도 제일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국어가 나중 가면 당락을 좀 많이 가르더라고. 국어가. 그러니까 국어 시험 잘 봐야 돼. 국어. 한국 사람인데 국어가 왜요? 그럴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맨날 말하니까 한국말 하니까
여러분들 그 용산 같은 데 가면 그 옛날 미군 기지 이런 데 가면 영어 정말 잘하잖아. 걔는 문맹 높다. 미국 애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님 덕분에 인간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언어가 아닌 만들어낸 언어를 우리는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만들면서 너무 많은 규칙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다른 과목에서 떨어지지 않게 노력도 좀 해요. 경영은 나랑 같이 하면 충분히 돼. 그렇지? 그냥 그렇게 알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갑시다. 그렇죠? 예.